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던 김한선.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지옥같은 13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이모의 노예로 살아왔다고 고백했는데요. 전 국민이 사랑할 스타가 어떻게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착취당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로지 이를 위해 희생하던 그녀의 청춘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입은 모두 이모의 손에 들어갔고 김한선은 자신의 통장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예계 최정상에 서 있던 그 시절, 그녀가 겪은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부터 김한선이 세상에 털어놓은 충격적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13년간의 노예 생활,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김한선은 1969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수 인순이의 매니저였던 이모 한백희를 통해 1983년 인순이와 리듬터치의 백댄서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후 1986년 1집 독집 제1집을 발표하며 단번에 인기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뷔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만 16세였는데요. 연예계 데뷔 연령이 많이 낮아진 지금도 어린 나이인데 당시에는 더욱 충격적이었겠죠. 이 당시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강렬한 눈빛이 대중들에게는 이질적으로 비쳤는지 데뷔 당시 노래 가사 중 어둠이 무서워요를 네 눈이 더 무서워요라고 패러디한 것이 더 큰 화제가 되어 유명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1집 앨범은 신인 가수였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댄스 음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화제성에 힘입어 30여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춤과 퍼포먼스, 타격적인 의사, 그리고 그 시절 다른 연예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독특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표정 연기는 파격적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였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마돈나라는 수식어가 생겨났습니다. 1년 후 2집 나운로드 라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집은 2년 차 징크스 없이 타이틀곡 나운로드 라페서와 후속곡 리듬 속의 그 춤을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리듬 속의 그 춤을은 김한선 가수 인생 최대의 히트곡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발매된 3집은 이장희가 프로듀싱한 음반으로 나홀로 춤을 추긴 너무 외로워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3집 시절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기며 훗날 인터넷 상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무대가 바로 사랑의 골목길 영상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막대기를 달고 인형들을 매달아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 퍼포먼스로 국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기 이재현이 청순한 매력으로 남학생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등장하자 매니저 한백희는 김한선의 식단 관리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김한선은 밥을 주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했는데요. 실제로 이모와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반항심에 불타올라 일주일 내내 음식을 거부하기도 했고 결국 스케줄 도중 쓰러지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1990년대 초반 여성 대중가요계는 김한선의 시대였습니다. 드디어 1990년 5집에 이르러 김한선은 모든 면에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1991년에는 후속곡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로 활동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김한선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 가장 무도회까지 연이어 히트하며 5집은 1991년 내내 팔려나갔고 무려 1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한 앨범에서 3곡의 싱글이 연달아 1위를 차지한 것은 여가수 중 독보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김한선이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던 MBC 특종TV 연예 특집 방송을 끝으로 갑작스레 은퇴를 선언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은퇴 보도와 함께 이미 홍콩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까지 흘러나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한선 본인도 처음에는 은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매니저 한백희가 부모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기획 은퇴를 결정했지만 팬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상황이 너무 괴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대만에서 지니안 쉬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3장의 중국어 앨범을 내며 제법 인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그녀의 중국어 말투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 집은 5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대만 가요계 외국인 여가수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불법 무력 퇴치 콘서트 등 대만 전국을 다니며 공연을 이어가면서 콘서트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과 눈부신 업적 뒤에서 김한선의 삶은 씁쓸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섹시 퀸 김한선의 모습만 보았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자신의 땀과 눈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거액의 돈은 모두 그녀의 매니저이자 이모였던 한백희에게 횡령되었습니다. 한백희를 설명하기 이전 김한선의 외가는 유명한 민속춤의 전통 명가였습니다. 김한선의 외증조부가 바로 한국 전통무학의 거장 한성준 명인이었죠.
그리고 한성준의 손녀인 한영숙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40호 항무의 기예능 보유자였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폐막식 공연에서 살풀이 춤을 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한선의 막내 이모이자 매니저였던 한백희 또한 당대 유명했던 미팔군 가수 출신이었습니다. 집안의 길을 이어받아 미팔군 클럽에서 팝과 라틴 음악을 하는 가수 생활을 했는데요. 가수로서의 활동보다는 한국 여성 최초의 가수 매니저로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인물로 더 유명했습니다. 김한선의 말에 따르면 한백희는 본인의 가수 활동보다 가수를 키우는 일에서 더 큰 재미를 느낀 것 같다고 하죠. 실제로 그녀는 인재를 발굴하는 안목이 탁월해 당시 자신이 미팔군 가수로 활동할 때 백댄서였던 인순이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가수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인순이를 희자매로 데뷔시켜 성공으로 이끌며 쇼 비즈니스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백희는 스파르타식으로 김한선에게 춤, 화성화, 오케스트라 편곡까지 다루는 작곡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연습생 시스템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김한선은 중학교를 그만두고 데뷔 준비에 매진하느라 거의 3년 동안 부모 집에도 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모가 살던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7년간 고립된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외진 곳이지만 그 시절에는 더욱더 외진 지역이었다고 하죠. 무릎 학도사 출연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한백희는 길거리 댄서와 무용수들에게 연습실을 무료로 내어주는 대신 김한선을 트레이닝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김한선은 스트릿 댄스,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춤을 혹독하게 트레이닝받으며 일종의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김한선이 데뷔 준비를 하던 시기는 이수만이 연예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와 맞물리는데 이는 이수만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연습생 시스템의 원조였던 셈입니다. 그녀와 한백희의 질긴 인연은 한백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옷도 그녀가 맞췄고 안무도 직접 짜주었으며 김한선은 전성기 시절에도 이모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김한선은 이모로부터 단 한 번도 정식으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998년 결별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말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 김한선은 당시 이모부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백희는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옷 두세 벌로 사계절을 버티고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잘 가지 않았으며 장신구는 전혀 사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김한선은 차라리 이모가 자신을 위해 돈을 썼다면 덜 억울했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된 한백희는 응급실에 자주 실려갔는데 당시 연락할 사람이 김한선밖에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자주 전화했다고 합니다. 김한선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워낙 악연이 깊었기에 왜 과거에 대가를 주지 않았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백희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그게 김한선이 이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1년 4월 26일 KBS TV 승승장구에 출연한 김한선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의 모든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부모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무대가 잘 안 풀릴 때는 같이 속상해했고 일이 잘 되면 같이 기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길 바랐는데 이제는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이모, 이제 원망이나 분노는 없으니까 편히 쉬세요. 미안해하지 말고요. MC들이 왜 남자가 없었나라고 묻자 그녀는 이모의 과보호 때문에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40대인데 결혼은 힘들고 나중에 50대에서 60대쯤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팬들 중에서는 혹시 그녀와 이모를 파국으로 내몰았던 이모부 때문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1998년 이모와 결국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약 4년 동안 TV에서 김한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한백희는 이미 김한선의 이름으로 온갖 빚을 져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무대 출연과 각종 행사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야 했습니다. 결국 2003년에는 XX 사진집까지 촬영했는데요. 그럼에도 애초 계약한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진집 문제로 소속사와의 소송에 휘말리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다음 앨범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김한선은 이를 계약 파기 사유로 보고 별도로 XX 사진집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당시엔 여배우들의 누드 사진집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고 김한선은 빚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죠. 계약금은 5억 원에 러닝 개런티까지 포함된 조건이었는데 소속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녀의 주택과 저축통장까지 압류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집 기획사는 판매 부진을 핑계로 계약금 5억 원 중 2억 원밖에 지급하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김한선은 밤무대를 전전하면서
두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고 소속사와는 계약 해지로 마무리되었지만 사진집 기획사와의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2006년 이모 황백희가 사망한 뒤 하와이로 건너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현지 대학에서 디지털 아트를 전공했습니다. 혹독한 어린 시절 땀과 눈물로 점철된 예술 여정에도 불구하고 김한선은 K-팝 1세대의 대체 불가능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한선과 이모이자 매니저였던 황백희의 복잡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황백희가 전설적인 스타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모이자 스승이자 매니저였던 그녀는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엄격했지만 바로 그 엄격함 덕분에 댄스퀸 김한선이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젊음, 사랑, 그리고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당신은 황백희가 조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이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김한선의 젊음을 잃게 만든 지나치게 엄격한 매니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김한선이라면 자유는 없지만 화려한 커리어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후광이 없는 평화로운 청춘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서 연예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